확인되지 않은 어떤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 오늘 상승은 그 하락에 대한 되돌림 때문에 상승을 한 것. 네, 안녕하세요. 중수최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좋았던 5G KMW 서진 시스템 RF 이노아리스 하지만 헬릭스미스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볼 거고요.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을 오늘도 0.5%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반도체가 치고 나가니까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대장주들이 가니까 나머지 석유나 화학 같은 그런 섹터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이게 조정이 진짜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60일선 좀 깨고 나서 약간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크게 계속 오르면서 지금 120일선도 뚫었죠. 그래서 당분간 상승 추세는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수익을 줄 때 좀 즐기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편하게 주식을 그냥 관망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언제 팔지 크게 고민하지 말고, 언제 또 사야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홀딩하면서, 이게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된다고 조정 줄 때 이렇게 추세를 이제 따라가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코스닥도 오늘 0.5%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모습이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증시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물론 며칠 동안 상승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상승 탄력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센 모습이죠. 미국은 아무래도 지금 전고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면은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완전 최고 신고가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금리 인하 추가 이슈라든가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 타결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여기서 아주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신용장을 좀 봤는데, 이제 9월 19일 어제자 기준으로 신용장을 꽤 많이 늘었어요. 지금 4조 8천억, 원래 4조 한 3천억, 4조 4천억 대였는데 4천억 가까이 지금 한 달 사이에 많이 늘었죠. 그만큼 좀 개인이 그동안 이제 신용이 많이 털리면서 개인의 그 매매 공백이 있었는데, 그 매매 공백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모습이고, 아직 뭐 5조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용잔고만 보고 폭락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는. 그래서 섹터별 등락을 보면은 5G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고, KMW 그리고 서진시스템, 이노아리스, 솔리드 뭐 이런 종목들이 유난히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른 이유가, 어제 이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최근 KMW에 대한 우려가 이제 도를 넘고 있으며, 선행 매매 혐의 수사에 KMW가 연루됐다는 보도까지 있으면서, 어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른 5G 종목들도 뭐 이노아리스 3%, 막 2% 빠지는 그런 좀 특이한 장세를 보였죠.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종가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제가 사실은 이제 매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비록 사지는 못했지만 팔지 않은 것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팔지 않고 꽉 잡고 멘탈을 관리하셨더라면은 굉장히 잘한 그런 선택이라고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을 할 때 선행 매매에 대한 비리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이고, 이게 주식의 매도의 이유가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도 이유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론적으로는 어제 하락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 오늘 상승은 그 하락에 대한 되돌림 때문에 상승을 한 거예요. 특별한 어떤 5G의 그 추세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더 상승할 변화라든가 하락할 변화 그런 건 없고, 그냥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으로 많이 오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주도주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적게 하락하고, 그러니까 장중에 3%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1, 2%에서 다 되돌림, 아래꼬리를 달면서 되돌아 올라오는 것이, 상승할 때는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주도주로서의 면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음 주에도 계속 상승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지만 이번 지금 오늘 상승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는 것이 오늘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락도 너무 크게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약간 좀 혼조세였죠. 하이닉스는 약간 떨어졌고, 장비주는 워닝 IPS는 조금 올랐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D램에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추산이 되고 D램의 출하율 증가율이 15%보다 높은 2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 다 여기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기사를 보고 풀베팅을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를 가능성도 있죠. 지금 당장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저점에 있었을 때 다 반영이 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고 3분기 실적이 이제 확인이 되고 바닥이 확인이 되면서 약간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아마 추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 타이밍 기다리고 있고 오늘 원익 IPS도 이제 하락하기를 생각을 기다렸는데 원익 IPS가 오늘도 상승을 했죠. 약간 전략을 바꾼 게 이게 마냥 기다린다고 내가 이제 원하는 매수가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랐을 때는 상승했을 때는 굉장히 한 1% 정도만 매수를 굉장히 소량 매수를 하고 떨어졌을 때는 2%에서 3% 정도로 매수 비중을 조금 놀리는 그런 식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좀 써야겠어요. 지금 이거 마냥 기다리다가는 비중도 못 늘리고 그냥 올라가 버려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TSMC랑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초격차 전쟁. 파운드리라는 게 그 비메모리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시장에는 이제 파운더리가 있고 팹리스가 있습니다. 팹리스 회사는 이제 설계를 하는 회사죠. 어떤 반도체 칩 같은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파운더리 회사인데 이게 파운더리 회사가 대표적 가장 큰 게 TSMC고 그 다음 큰 게 삼성전자. 글로벌에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파운더리에서 가장 큰 거는 대기업에서는. 그래서 파운더리가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TSMC가 2나노 공정 개발을 들어갔고 2024년쯤 가능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파운더리가 커지면 당연히 팹리스도 커지겠죠. 팹리스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파운더리도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비메모리 관련주가 텔레치스인데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거의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비메모리 쪽으로는 거의 없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자동차 쪽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 판매량도 최근에 이제 소나타라든가 어떤 제네시스 같은 차들이 이제 많이 팔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텔레시스도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계속 가지고 있고 관련주에 대한 영상을 좀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OLED 쪽으로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QLED TV 허위 과장 광고라고 이제 LG가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LED 백라이트를 이용하는 LCD TV임에도 불구하고 QLED라는 자체 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 과장 광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나중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OLED랑 QLED가 있으면 보통 이제 TV를 산다고 하면은 뭐 QLED를 사야 되냐 OLED를 사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QLED는 사실 LCD예요. LCD TV가 약간 발전한 거고 OLED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TV입니다.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백라이트 유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QLED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더 얇아지기가 힘들고 OLED는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더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얇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롤러블 TV 보신 적 있나요? 롤러블 TV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롤러블 TV예요. 그래서 이런 TV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OLED고 QLED는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요즘에 나오고 있는 QD OLED라는 게 있죠. 이것도 약간 OLED랑 좀 다른데 그렇게 삼성전자도 QLED 한계가 있기 때문에 QD OLED라고 가는 것이고 이런 QLED에 대한 그런 한계가 있는데 마치 무슨 백라이트가 없는 자체 발광 기술이 적용됐다는 그런 광고를 했나봐요. 저는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LG에서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이거 왜 그러겠어요? 지금 OLED 판이 더 커져야 되는데 QLED 때문에 지금 못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 TV 시장에서 이게 둘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OLED 판을 계속 크게 만들려는 것이 LG의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OLED 관련주들은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뭐 야스나 AP 시스템 요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보시면은 이제 IT 종목들이 대부분 전고점 근처에 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큰 시장의 흐름은 QLED, 뭐 LCD에서 OLED로 다 넘어가는 그런 추세이고 지금 이렇게 특히 TV 쪽 대형 OLED판 증착 장비를 만드는 야스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가 제가 이제 헬릭스미스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조금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제도 한 10%좀 팔았고 오늘도 많이 팔진 않았는데 약간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조금 매도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이 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수의 흐름, 이게 차트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어서 다행히 전 저점까지는 깨진 않았지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임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임상 성공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도 정말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완전히 오늘 다 빨갱이가 될 뻔했는데 헬릭스미스 하나만 좀 파란색이죠. 그리고 하락폭도 좀 커요. 그래서 헬릭스미스 이것만 잘해주면 되는 좀 아쉬운 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5G 이제 좋았던 이유랑 헬릭스미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